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41살 이혼녀가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와서 벌어진 놀라운 일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거든요.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냉대받던 여성이 한국에서는 오히려 환영받았고 전 남편의 딸을 친자식보다 더 아끼는 새아버지까지 만났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런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낸 걸까요? 폭력적인 남편에게서 벗어나 홀로 아이를 키우며 절망했던 일본 여성이 어떻게 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일본 사회가 외면했던 싱글맘과 그 아이가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따뜻한 환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감동의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국제 결혼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은 무엇인가요? 한국의 가족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카하시 에리입니다. 41살이고 오사카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제가 겪은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5년 전 결혼했을 때만 해도 평범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남편 타로는 회사원이었고 처음엔 다정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야 할까요?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저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회사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폭언은 더 심해졌고 급기야 손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딸 리나가 태어났을 때는 잠시 평화로웠어요. 남편도 아이를 보며 웃곤 했거든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리나가 울면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제가 아이 돌봄으로 피곤해하면 집안일을 제대로 못한다며 화를 냈어요. 어느 날 밤 리나가 열이 나서 울고 있는데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시끄럽다며 아이에게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제 딸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일본 사회에서 이혼은 여전히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더욱 그래요. 주변 사람들은 참고 살라고만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리나가 행복할 수 없다는 걸 말이죠.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완강히 반대했지만 제가 녹음해둔 그의 폭언들과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보고서야 포기했어요. 위자료나 양육비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리나와 함께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이혼 후 리나와 단둘이 살게 되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이혼한 여성, 특히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을 바라보는 시선은 따가웠어요. 직장에서도 눈치를 봐야 했고 아이 때문에 야근이나 회식에 참석하기 어려웠습니다.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래도 리나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딸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절대 불행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혼자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더 지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에서 국제 결혼에 관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있어도 상관없다는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과연 그런 곳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작은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리나를 재우고 나서 컴퓨터 앞에 앉아 더 많은 정보를 찾아봤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재혼 상대방의 아이를 친자식처럼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어요. 만약 정말 그런 곳이 있다면 리나와 저 모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한 후 며칠 동안은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혹시 인터넷 글들이 과장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자료를 보면서 확신이 생겼어요. 정말로 한국에서는 재혼 가정의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6개월이 지나면서 직장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리나가 아플 때마다 조퇴를 해야 했고 학교 행사에 참석하려면 휴가를 써야 했어요. 상사는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표정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동료들도 점점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회식 자리에서도 항상 먼저 일어나야 하는 저를 보며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아파트 분여회에서 만나는 아주머니들은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이혼한 여자라는 시선, 아이를 혼자 키우는 불쌍한 엄마라는 시선이 따가웠어요. 어떤 분은 대놓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재혼은 생각하지 말고 혼자 살라고 말이죠. 리나 역시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아빠 이야기를 할 때면 조용해졌고 아버지의 날 행사 때는 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8살 아이가 벌써 눈치를 보며 살고 있다는 게 마음 아팠어요. 어느 날 리나가 물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아빠가 없냐고 다른 친구들처럼 아빠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선택 때문에 아이가 상처받는 건 아닌지 자책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보다는 지금이 낫다고 언젠가는 좋은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일본에서 재혼 상대를 찾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소개팅을 몇 번 나가봤지만 아이가 있다는 말을 하면 모든 남성들이 뒷걸음쳤어요. 어떤 분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남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고 자신의 혈육이 아닌 아이에게 정을 줄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도 등록해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상담사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아이가 있는 이혼녀의 재혼은 매우 어렵다고 조건을 많이 낮춰야 한다고 말이에요. 나이가 많거나 경제력이 부족한 남성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어요. 재혼 가정의 이야기였는데 새아버지가 전 남편의 아이를 정말 친자식처럼 사랑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드라마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단순한 픽션이 아니라 실제 한국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넷 카페에서 한국인과 결혼한 일본 여성들의 후기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많은 사례들이 있었어요. 이혼 후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새 남편이 전 남편의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는 내용, 시댁에서도 따뜻하게 받아준다는 이야기들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후기가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이혼 후 아들과 힘들게 살던 여성이 한국인과 결혼한 이야기였어요. 새 남편은 아들을 친아들보다 더 아껴주었고 시부모님도 손자라며 무척 좋아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며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국제결혼 상담소에 대한 정보도 찾아봤습니다. 여러 업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한일결혼상담소라는 곳이 눈에 들어왔어요. 후기를 보니 정말 신뢰할 만한 곳 같았습니다. 아이가 있는 일본 여성들의 성공 사례도 많이 있었고 상담사들도 친절하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드디어 용기를 내어 상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사분은 정말 친절했어요. 아이가 있다는 말을 했을 때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오히려 아이를 사랑할 줄 아는 여성을 더 좋아한다고 말해주었어요. 상담소와의 첫 번째 통화 후 며칠 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로 한국에서는 다를까 하는 기대감과 함께 혹시 속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리나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을 굳혔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상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에게 관심을 보인 한국 남성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름은 박현우, 38살이고 대전에서 카페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상담사가 제 상황을 모두 설명했는데도 만나고 싶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것, 이혼 경력이 있다는 것까지 모든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첫 번째 화상통화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8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데 손이 떨렸어요.
만약 실망스러운 사람이라면 어떡하지 아니면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박현우 씨는 생각보다 인상이 좋았어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점점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는 일본어를 조금 할 수 있었고 저도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리나 이야기를 할 때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8살이고 활발하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현우 씨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눈이 반짝이며 정말 예쁘겠다고 언젠가 만나서 함께 그림도 그려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의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냐고 일본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이에요. 현우 씨는 잠시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가족이 되면 모두가 진짜 가족이라고 피가 섞이지 않아도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더 소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통화에서는 서로의 과거에 대해 더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현우 씨도 이전에 결혼했다가 이혼한 경험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아이는 없었지만 결혼 생활이 쉽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현우 씨는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어요. 70이 넘으신 연세지만 매우 개방적인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손자를 무척 보고 싶어 하신다며 리나를 만나면 정말 좋아하실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세 번째 통화에서 현우 씨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에 한번 와보지 않겠냐는 것이었어요. 물론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지만 우선 서로를 직접 만나보고 한국 생활이 어떤지 경험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항공료와 숙박비는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너무 성급한 것 같아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는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만나보고 서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좋은 친구로 지내면 된다고, 무엇보다 리나에게도 새로운 경험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리나에게도 한국에 가볼 생각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처음엔 낯선 나라라고 무서워했지만 한국 음식과 K-POP 이야기를 하니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놀이공원과 테마파크가 많다는 말에 눈을 반짝였어요. 현우 씨와 네 번째 통화를 할 때는 리나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수줍어하던 리나가 점점 현우 씨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현우 씨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를 이끌어갔고 리나도 즐거워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리나가 말했어요. 아저씨가 좋다고 정말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한 달여의 화상 통화를 거쳐 드디어 한국 방문을 결정했습니다. 직장에 일주일 휴가를 신청했어요. 상사는 왜 갑자기 휴가를 내려고 하는지 물었지만 개인 사정이라고만 답했습니다. 동료들은 수군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출발 전날 밤 리나와 함께 짐을 쌌습니다. 아이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챙기려고 했어요. 저는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만약 실망스럽다면 어떻게 하지, 현우 씨? 가족이 저희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들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통화들을 통해 현우 씨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리나를 친딸처럼 생각해 주겠다고 약속한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었던 말이었으니까요. 인천공항행 비행기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고, 리나와 제게 새로운 시작을 줄 수도 있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이라는 낯선 땅을 향해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낌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공항부터가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의 표정도 밝아 보였고 한글 간판들이 낯설지만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리나는 처음 보는 한국 땅에 신기해하며 이곳저곳을 둘러봤어요. 현우 씨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화상 통화로만 보던 그를 직접 만나니 더욱 인상이 좋았어요. 키도 크고 미소도 따뜻했습니다. 리나를 보자마자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넸고 아이도 연습해온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공항에서 대전까지 가는 길에 현우 씨는 이것저것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의 음식 문화, 교육 시스템, 그리고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에서는 재혼 가정의 아이들을 정말 친자식처럼 대한다는 말이었어요. 사회적으로도 전혀 차별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시댁 어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리 현우 씨가 괜찮다고 해도 부모님들이 일본인 며느리를, 그것도 아이까지 딸린 이혼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있었거든요. 현우 씨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여전히 긴장됐어요. 드디어 현우 씨 집에 도착했습니다. 단층 집이었는데 마당에 예쁜 꽃들이 심어져 있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어머님이 나오셨습니다. 70이 넘으신 연세지만 정말 정정해 보이셨어요.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하신 첫 말씀이 깜짝 놀라웠습니다. 우리 집에 새 가족이 왔다며 두 팔로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리나를 보시더니 예쁜 손녀라며 볼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일본어로 간단한 인사도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일본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환대였거든요. 아버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과묵하신 분 같았지만 저희를 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리나에게 한국 전통 장난감을 선물로 주시며 함께 놀자고 하셨어요. 아이는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금세 할아버지와 친해졌습니다. 첫 번째 식사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어머님이 직접 만드신 한국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들까지 정말 많은 요리가 있었어요. 리나는 처음 먹는 한국 음식이라 걱정했는데 의외로 잘 먹었습니다. 특히 불고기를 무척 좋아했어요. 식사 중에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며 정말 기쁘다고, 손녀도 생겨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일본 문화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며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전혀 배타적이지 않고 오히려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 현우 씨는 저희를 대전 시내 구경에 데려갔습니다. 한국의 전통시장도 가보고 백화점도 들렀어요. 시장에서 만난 상인분들도 리나를 보며 예쁘다고 했고 일본에서 왔다고 하니 더욱 반가워했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현우 씨와 둘이서 이야기할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는 정말 진심으로 저와 리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했어요. 결혼 후에는 리나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친딸처럼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이런 사람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싶었어요. 셋째 날에는 리나와 현우 씨가 단둘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처 공원에 가서 그네도 타고 축구도 했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는데 현우 씨가 정말 아이를 좋아한다는 게 보였습니다. 리나도 금세 마음을 열고 현우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랐어요. 어머님과 함께 요리도 해봤습니다.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결혼하면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재미있었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도 배웠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넷째 날 저녁 가족회의 같은 시간을 가졌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시길 저희가 이 집의 가족이 되면 좋겠다고, 리나도 진짜 손녀로 키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동의한다고 하셨어요. 현우 씨는 제 손을 잡고 결혼해달라고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스쳐갔어요. 일본에서의 힘들었던 시간들, 혼자 아이를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지금 이 따뜻한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기쁨까지 말이에요. 리나도 제 옆에서 좋겠다고 손뼉을 쳤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일주일은 꿈 같았지만 일본으로 돌아가서 결혼 준비를 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이주해야 한다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15년간 다닌 회사를 떠난다는 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결혼식은 2달 후 한국에서 올리기로 했어요. 일본식과 한국식을 섞어서 하자고 현우 씨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제 쪽 하객들을 어떻게 할지가 문제였어요.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들과도 이혼 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거든요. 친구들도 몇 명 안 되었고요. 한국으로 이주한 후 첫 번째 어려움은 언어였습니다.
기초적인 한국어는 배웠지만 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관공서 업무를 볼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사투리를 쓰는 어르신들과 대화할 때는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현우 씨나 어머님이 항상 도와주셨지만 독립적이지 못한 기분이 들어 답답했어요. 리나의 학교 문제도 복잡했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 학교에 적응해야 했거든요. 다행히 학교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지만 여전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이가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공부를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계속됐어요. 두 번째 명절인 추석을 맞았을 때 큰 시련이 왔습니다. 현우 씨의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는데 모든 게 낯설었어요. 제사를 지내는 방식부터 음식 준비하는 것까지 일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님이 미리 가르쳐 주셨지만 실제로 해보니 실수투성이었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고부 관계였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좋은 분이었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며느리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으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부모님 진지를 차려드려야 하고 집안일도 며느리가 도맡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독립적으로 살던 저에게는 쉽지 않은 변화였어요. 어느 날 작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리나와 함께 놀아주다가 설거지를 늦게 한 적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현우 씨가 중간에서 설명해주며 어머님을 달래야 했어요. 그날 밤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리나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잘 대해주었지만 한국어 때문에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했습니다. 특히 국어와 사회 과목이 어려웠어요. 집에 와서 숙제를 할 때면 저도 도와줄 수 없어서 속상했습니다. 현우 씨가 퇴근 후 아이를 가르쳐 주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한국 음식에 적응하는 것도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처음엔 신기해서 잘 먹었지만 매일 매운 음식을 먹다 보니 속이 쓰리기 시작했어요. 리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음식이 그리울 때가 많았지만 한국에서 일본 재료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리나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당황했어요. 현우 씨가 일하느라 함께 오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다행히 간호사분이 천천히 설명해 주셔서 해결됐지만 그때 정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눈 것이 전환점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도 이해해 주시며 천천히 배워가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현우 씨 역시 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었어요. 한국 생활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며 절대 서두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일본 문화도 배우고 싶다며 제게 일본어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렇게 서로 문화를 주고받으며 이해의 폭을 넓혀갔습니다. 리나의 한국어 실력도 놀라울 정도로 늘어났어요. 아이들은 역시 적응이 빨랐습니다. 석 달 만에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 문화에도 금세 익숙해졌어요. 현우 씨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이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과도 조금씩 친해졌어요. 처음엔 일본에서 온 며느리라며 신기해하시던 분들이 점차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한국 요리법도 가르쳐 주시고 아이 교육에 대한 조언도 해주셨어요. 그분들 덕분에 한국 생활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반년이 지나니 많은 것들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국어도 일상 대화는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되었고 시장에서 혼자장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의 낯설음과 어려움들이 이제는 소중한 추억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리나가 한국 학교에 완전히 적응한 건 첫 번째 학예회 때였습니다. 그날 리나는 한국 전통 춤을 추었는데 무대에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며 정말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소극적이던 아이가 이렇게 당당해질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학급 친구들과의 관계도 정말 좋아졌어요. 처음엔 일본에서 온 아이라며 신기해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리나를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일본 문화에 대해 궁금해하며 일본어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리나는 작은 선생님이 된 기분이라며 즐거워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학부모 상담날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리나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성실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며 특히 그림 그리는 재능이 뛰어나다고 하셨어요. 일본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리나의 한국어 실력은 정말 빠르게 늘었어요. 처음엔 단어 몇 개만 알던 아이가 불과 6개월 만에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현우 아빠와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신기했어요. 아이들의 언어 습득 능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집에 와서 신나게 이야기하는 리나를 보면 마음이 뭉클했어요. 일본에서는 학교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던 아이였거든요. 친구들이 놀려도 말하지 않고 혼자 참고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모든 걸 다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리나가 처음으로 현우를 아빠라고 부른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에 갑자기 아빠,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현우 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며 정말 기뻐했습니다. 리나는 한국의 명절 문화도 빨리 받아들였어요. 추석 때 한복을 입고 세배를 드리는 모습이 너무 예뻤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 인사드리는 것도 자연스러웠고 전통놀이도 금세 익혔어요. 일본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대가족의 정을 느끼며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자신의 가족 상황을 설명할 때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일본 사람이고 아빠는 새아빠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들도 그런 리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며 더욱 좋아했어요. 멋있다고 말하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적응도 놀라웠어요. 처음엔 매운 것을 못 먹던 리나가 이제는 김치찌개를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는 된장찌개와 불고기도 무척 좋아했어요. 한국 아이들과 전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리나의 그림 실력도 한국에 온 후 더욱 발전했어요. 미술 시간에 그린 가족 그림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자신까지 5명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그 그림을 보며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현우 아빠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어요. 주말이면 둘이서 자전거를 타러 나가거나 축구를 하곤 했습니다. 현우 씨는 정말 좋은 아버지였어요. 리나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아이의 관심사에 함께 참여해 주었습니다. 학교 운동회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현우 씨가 리나의 아버지로 학부모 경기에 참여한 거예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리나는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우리 아빠라고 소개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리나는 이제 완전히 한국 아이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한국어도 유창하고 한국 문화도 잘 알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쳤어요. 일본에서는 위축되어 있던 아이가 이렇게 밝고 활발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리나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한국에 와서 정말 좋다고 친구들도 많고 아빠도 생기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생겨서 행복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왜 그렇게 무서워했는지 이제는 이해가 안 된다고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리나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셈이었습니다. 위축되고 소극적이던 아이가 자신감 넘치고 적극적인 아이로 변한 거예요. 이런 변화를 보며 한국으로의 이주가 정말 옳은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리나는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밝은 웃음을 잃지 않아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가족과 함께 자라나는 아이의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리나의 이런 변화였어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저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대전에 있는 국제결혼상담소에서 일본어 상담사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은 거예요. 제 경험이 같은 상황에 있는 일본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아직 한국어도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사로 일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우 씨와 가족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특히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겪은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거라고 하시면서요. 첫 번째 상담은 정말 긴장됐습니다.
후쿠오카에서 온 30대 여성이었는데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이혼 후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의 눈에서 과거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분에게 제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일본에서 겪었던 어려움들,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지금의 행복한 생활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특히 아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길래 리나의 변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분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로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한국에서는 정말 다른 사람의 아이도 친자식처럼 받아주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물론이라고, 제가 살아있는 증거라고 말이에요. 석 달 후 그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부산에 사는 한국인 남성과 만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상대방이 아들까지 포함해서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제 마음도 덩달아 뛰었어요. 상담사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일본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일본 사회에서 상처받고 지친 분들이었습니다. 이혼 후의 편견, 재혼에 대한 부정적 시선, 아이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들까지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도쿄에서 온 45살 여성이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10년을 혼자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재혼은 꿈도 꾸지 못했는데 한국에서는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분께 한국의 가족 문화에 대해 설명해 드렸어요. 한국에서는 가족이 되면 혈연 관계와 상관없이 모두 진짜 가족이라는 것, 특히 아이들을 정말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분도 결국 좋은 분을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고 계세요. 상담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제가 겪었던 아픔과 상처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경험들이 지금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과거의 고통이 현재의 보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리나도 제 일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엄마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며 좋아했습니다. 가끔 상담소에 함께 가면 일본에서 온 아주머니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아이 나름대로 도움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여러 명이 성공적으로 결혼하셨다는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모두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상담소 소장님이 말씀하시길 제가 상담한 사례들의 성공률이 가장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조언이 큰 힘이 되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보람찬 일이었어요. 현우 씨는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적응하느라 힘들어하던 아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까지 하고 있다며 기뻐했어요. 저 역시 제 자신이 더욱 당당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깨달은 건 저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역할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일본에서의 상처와 한국에서의 치유, 그 모든 과정을 겪은 사람으로서 그 같은 길을 걷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된 순간이었어요. 한국에 온 지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름도 다카하시 에리에서 김에리로 바뀌었어요. 단순히 성씨가 바뀐 것이 아니라 제 정체성 자체가 새롭게 태어난 기분입니다. 과거에 상처받은 여성이 아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으로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현우가 출근 준비를 하고 리나가 학교 갈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느껴요. 일본에서는 늘 긴장하고 두려워했던 아침이 이제는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엔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진짜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제가 아플 때는 정성껏 죽을 끓여주시고 일본 음식이 그리울 때면 함께 만들어보자고 하세요. 한국 전통 요리법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리나는 이제 완전한 한국 아이가 되었습니다. 한국어가 일본어보다 더 자연스럽고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무엇보다 현우를 진짜 아빠처럼 따르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진짜 부녀지간처럼 지내는 모습이 감동적이에요.
상담사 일도 점점 보람차게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도운 일본 여성이 20명이 넘는데 그중 18명이 성공적으로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보내주는 감사 인사와 행복한 근황 소식들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얼마 전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상담했던 후쿠오카 출신 여성이 결혼 2년 만에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남편분이 전 남편의 아들과 새로 태어난 딸을 똑같이 사랑한다며 정말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현우와의 결혼 생활도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예요. 일본에서의 결혼 생활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폭언이나 폭력은 상상할 수도 없고 대화로 모든 걸 해결해 나가는 성숙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한국 사회에 대한 제 생각도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지금은 정말 따뜻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족에 대한 개념이 일본과 많이 달라요. 혈연 중심이 아닌 정 중심의 가족 문화가 저희 같은 재혼 가정에게는 큰 축복이에요.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처음엔 일본에서 온 며느리라며 신기해하던 분들이 이제는 완전히 동네 사람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아이들 교육 문제부터 요리 얘기까지 자연스럽게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가끔 일본에 있는 옛 지인들과 연락할 때가 있어요. 모두들 제 변화에 놀라워해요. 예전에 위축되고 불안해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하거든요. 자신감 넘치고 밝은 모습이 정말 보기 좋다고 하세요. 리나도 가끔 일본 할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려요. 전 시어머님이시지만 손녀를 무척 그리워하세요.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려드릴 때마다 안심하시는 것 같아요. 리나의 한국어 실력에도 무척 놀라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행 결정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만약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아직도 일본에서 힘들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재호는 꿈도 꾸지 못하고 리나도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을 거예요. 현우는 정말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예요. 리나를 친딸보다 더 아끼고 저에게도 항상 다정하게 대해줍니다. 일본에서 겪었던 가부장적 폭력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서로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요즘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한일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현우도 적극 지지해주고 있어서 곧 실현될 것 같습니다. 3년 전 절망에 빠져있던 다카하시 에리는 이제 없습니다. 대신 희망과 자신감으로 가득 찬 김혜리가 있어요. 한국에서 진정한 가족을 만나고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는 김혜리 말이에요. 지금의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건강하게 자라는 딸, 따뜻한 시부모님, 그리고 보람찬 일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요. 한국이 저에게 준 것은 단순히 새로운 남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김혜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가진 진정한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혈연을 넘어선 진짜 가족의 의미, 상처받은 이들을 품어주는 따뜻한 포용력, 그리고 누구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사회 마이너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진짜 모습입니다. 일본에서 절망했던 한 여성이 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찾았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당당한 한국 아이로 자라고 있고 그 여성은 다른 일본 여성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상담사가 되었어요.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K-드라마, K-POP만이 한류가 아닙니다. 진정한 한류는 바로 이런 따뜻한 인간미와 포용력입니다. 국경을 넘어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해주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해주는 대한민국의 진짜 매력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실화들을 계속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마세요.